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LG에서 소아 응급처치를 도와준 군인 장병들 4분에 대해서 의인상을 시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부모와 타고 가던 아이가 경련을 하면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서울 지리에 익숙치 않아서 출구를 찾던 중에 경광등에 달린 차량을 보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군인분들이 길도 안내를 하고 119 상황실에 전화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빨리 이송을 해서 5분 안에 이송을 해서 아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LG에서 이런 의인상 시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 기사에서 좀 자칫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열성 경련이었다고 해요. 그 열성 경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소아 발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열성 경련은 보통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련성 질환인데요.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구조적인 문제 없이 열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련성 질환이에요. 전신 경련을 하게 되는데, 열나는 초반에 특히 경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련을 한 뒤에 열나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열성 경련은 하게 되면 되게 놀라시게 되는데, 아이가 꼭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하던 경련을 하니까, 사실 열성 경련은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5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멈추고, 그런 단순한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후에 간질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합병증이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환자의 1%에서 3% 정도가 간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단순 열성 경련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5분 안에 끝나는 열성 경련은 대부분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열성 경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아이들이 갑자기 의식이 없고 숨은 잘 안 쉬게 되죠. 그러고 몸이 뻣뻣하게 굳거나 아니면 덜덜 떠는, 그러니까 추워서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뻣뻣하기만 한 경우도 있고, 눈도 마주칠 수가 없고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일반인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호흡이 정상적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라 라고 교육을 하는데, 사실 경련이 명백한 이런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열성 경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5분 정도 기다려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찾아봤는데 CDC라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인데, 거기서 권고하는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일단 거의 정답에 더 가깝고요. 뭘 해야 한다면 환자가 다치지 않는 환경에 있을 수 있게, 떨어지지 않게, 주변 물건이 쓰러지거나 주변 물건을 쳐서 다치지 않게 하는 그 처치와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토할 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는 정도만 하고, 다른 거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국내 의학 정보들 찾아보면은 소아 열성 경련 파트에서 시원하게 해주라, 그리고 구토를 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다치지 않게 해라, 그러고서는 5분 정도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원하게 하라는 것도 뭘 덮고 있거나 이불을 덮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걷어주라는 거지, 경련을 하는 중에 입고 있는 옷을 막 벗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련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다치지 않을 환경인지만 살펴보셔서 그 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팔다리를 꽉 잡고 있거나 주무르는 경우 엄청 많아요. 대부분 좀 많이 주무릅니다. 주무르는 게 결국은 팔다리를 붙들고 있게 되는 거라서 더 해로운 경우가 많아서, 주무르는 거, 꽉 잡고 있는 거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입으로 뭘 넣어줘요. 혀를 깨물까봐 입에 막대기 같은 걸 물린다든지, 아니면 해열제를 심지어 입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돼요.
CDC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호흡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은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많이 받는데, 심폐소생술에서 구조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련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환자를 바로 눕혀야 되고 인공호흡도 해야 되는데, 옆으로 돌려놓는 게 더 유리하고 인공호흡도 불어넣지 않아야 하니까, 사실은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 아니면 성인도 경련을 하고 있는 중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경련이 멈춘 뒤에 또 호흡이 없다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CDC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은 5분 이상 경련을 하면 그때 911에 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더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아이를 눕힌 채로 이동을 하는 게 좋고, 경련을 하는 중이라면 이동하는 중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더 좋고, 보호자가 한 명이라면 경련을 하는 아이를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련이 5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셔야겠고요. 경련을 하다 멈춘 경우라면 경련이 멈춘 다음에 소아과든 응급실이든 내원을 하시면 돼요. 컨디션에 따라서는 아이가 잘 깨고 잘 놀고 하는 경우라면은 열나는 원인에 대한 치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아과를 가셔도 별 무리는 없고, 경련 시간이 길었거나 의식이 완전히 안 깨거나 아니면 처음 경련이거나 한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예방적으로 쓰는 해열제가 열성경련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해열제를 먹이라고 보통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한테 항경련제를 써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경련이 아주 긴 시간 가거나 계속 재발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항경련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군인분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그 보호자분들이 경험이 없고 당황을 하고 아이는 안 좋아 보이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엄청 당황해 있는 그 상황에서 병원까지 안내도 해주시고 119에도 전화를 해주시고 심폐소생술도 하셨다 하니 참 잘하신 일이긴 한데요. 제가 보면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 기사를 잘못 받아들인 분들이 혹시나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가슴 압박을 한다거나 인공호흡을 한다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혹시나 하시게 될까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사가 쓰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원글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적절한 조치를, 응급조치 요령도 알려주셨고, 빨리 아이를 태워서 병원까지 이송을 해주셨고, 이송을 해서도 병원에서 뭐 응급환자임을 빨리 알려주시고 이래서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다였는데 왜 기사에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글을 쓰신 기자분이 이 상황을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호자분 글을 읽어보면은 119에서 안내해 주신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걸 또 보호자분들한테, 아버님께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분들은 제가 그냥 요거 읽기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오해 소지가 있게 기사가 났을 뿐인 것 같아요. 열성경련은 사실 저희는 크게 걱정하는 그런 질병은 아닌데요. 보호자분들이 경련을 하는 걸 보시면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호자부터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큰일 나지 않고 아이가 죽지 않고 지금 상태가 괜찮으니까, 늘상 있는 일이고 아주 흔한 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걸로 장애가 남거나 아이가 잘못되는 일이 없다 라고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고 진료를 보통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하는 진료들이 발열의 원인을 찾고 하는 거와 단순 열성경련이 아니라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뇌 주변에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련이 아닌지 간질이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해내기 위한 검사들을 하는 거지, 열성경련 자체가 위험해서 그런 검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성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아이를 위해서 애쓰신 군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열성경련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